지난주에 대기업 임원하는 후배랑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 집값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후배가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연봉이 2억이 넘죠. 그런데 세금도 상당히 내고 또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1년에 5천만 원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죠. 대기업 임원이 보통 한 3년 하면 물러나는데 이 친구는 5년을 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악착같이 해서 모았는데 2억 5천만 원이 채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억 5천만 원이 올랐죠.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 5년 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 2년 반 동안 오른 것보다 못한 게 된 거잖아요. 우리 이제 사회에서 이 대학 졸업생들이 대기업 가려고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해요. 그러고도 이제 바늘구멍만한 데 취업을 하는데 대기업 취업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임원 되려면 또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출세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기업 임원이죠. 그런데 그 임원의 이 5년간 이 모은 돈이 서울 아파트 2년 반 동안 오른 가격보다 못하다. 이 어떻게 생각해도 이 비정상인 사회인 거죠. 며칠 전에는 기사에서 이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데 2017년 5월에 19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84제곱미터 34평형을 이야기를 하는데 19억에서 올 10월에 34억으로 올랐어요. 2년 반 동안 무려 25억이 올랐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채 가진 사람은 이 대기업 임원이 6명이 5년 동안 모은 것, 그 이상을 번 거죠. 대기업 임원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텐데 어쨌거나 편하게 봉급받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연봉을 많이 받고 또 전략을 해서 모은 것, 이것보다도 아크로 파크라는 아파트 한 채, 그것도 84제곱미터짜리 2년 반 오른 거, 이거 6분의 1도 모을 수 없다. 이건 참 비정상적인 사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떠오르는 생각은 15억 시세 차익이 생겼는데 세금 제대로 낼까? 이런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엄청난 시세 차익 발생했는데 양도세 제대로 걷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고 그러면 5년 동안 2억 5천 모으는데 세금 대략 한 30% 또는 그 이상 내죠. 그런데 이 불로소득이라 할 15억 시세 차익, 과연 양도세, 이 대한민국 이 법과 이 정부 정책에서 얼마 내는지 이제 오늘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주택자였다면은 이제 9억 초과하는 양도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죠. 그래서 2017년 5월에 매입을 해서 시세 차익이 15억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년이 경과한 2020년 5월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를 약 3억 원을 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한 3억 원 정도 양도세를 내요. 그런데 10년 보유하고 2027년 5월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가 6,400만 원입니다. 거의 이제 안 나죠. 3년 보유와 10년 보유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0%까지 해줘요. 거의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오랫동안 팔지 말라라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했죠. 파리 대책에서 했는데 양도세 중과하면서 동시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했어요. 100번 잘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하면 2주택자는 양도세율 50%까지가 적용되니까 약 7억 양도세를 내고 3주택 이상은 8억 5천만 원을 냅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인데 8억 5천 세금 내고 나도 6억 5천만큼의 차익이 수중에 들어오니까 사실 대기업 임원도 이 돈 모으기 불가능한 거를 불로소득 생겼으니 이 자체도 상당한 금액인데 우리 사회에서 이 금액 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도
똑같이 들 겁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파리대책에서 양도세 중과가 발표됐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집값폭락론자들은 방송에서 전 세계에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 투기는 더 이상 못할 거다. 그래서 서울 집값 폭락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60%까지 이 시세차익 세금으로 걷어가 버리면 이 위험 무릅쓰고 투기할 사람이 없겠죠. 보수 언론은 다주택자들이 정권 바뀌어서 이 제도가 바뀔 때까지 팔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거다라고 정반대 전망을 내놨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았는지 그 이후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양도세 중과가 2017년 8월 2일 날 발표됐는데 시행은 2018년 4월 1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청와대에서 8개월 유예기간 줄 테니까 다주택자들 한 채 남기고 나머지 빨리 팔아라 라고 이제 큰 소리를 쳤는데 서울 집값은 뭐 상승세 멈추지 않았죠.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보유주택을 팔지 않고 오히려 서울에서 집을 더 샀습니다. 보수 언론이 주장한 것이 맞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데 실제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믿는 것이 있기에 투기꾼들이 오히려 투기를 더 성행을 했는지 이게 이제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2017년 12월 13일 날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이 상승이 더 강해졌죠. 그리고 2018년 하반에는 폭등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양도세 중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건지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내용입니다. 6쪽에 보면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한다고 되어 있죠. 감면을 확대해 주는 거예요. 그 아래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그리고 그 아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파리 조치에서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했는데 제외를 시켰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오히려 이 공제 비율을 더 늘려주고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이렇게 지금 더 큰 혜택을 베풀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 9.13 조치의 자료를 보면 또 이제 이보다 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1쪽을 보면은 현행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 아래 보면요. 양도세 100% 면제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 10년 이상 안 팔고 임대를 하면 양도세 1원도 안 내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 조치에서 겉으로는 양도세 중과한다 라고 큰 소리 치고 뒤로는 임대사업자는 이 특별 공제를 70%까지 더 확대해주고 10년 보유하면 완전 면제해준다라는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을 떠나서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 15억 시세 차익 발생했는데 양도세 얼마나 낼까? 1주택자는 10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6,400만 원. 시세 차익의 반 4%쯤 되는 거죠. 2주택자는 7억이고 3주택자는 8억 5천인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은 그리고 8년 보유하면 1억 5천이고 10년 보유하면 0원이에요.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를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이 15억 발생한 사람 중에 이 다주택자라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양도세를 7억 또는 8억 5천을 내든지 아니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면제받든지. 그런데 이제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면 당연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시세차익 15억 또는 그 이상 발생한 사람 중에 세금을 1억 5천 이상 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 10채를 매입을 해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10년을 보유를 해요. 그러면 시세차익이 현재 기준으로 150억이고
이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나겠죠.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대기업 임원하면은 연봉 2억이 넘는 정말 고소득자인데 세금 30% 이상 내죠. 그런데 그거의 몇십 배 발생한 이 임대사업자들 거의 세금 안 내거나 또는 0원이거나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이 비정상의 극치를 이 부동산 세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17년 8.2 종합대책에서 이 양도세 중과 조치를 발표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집값 폭락론자들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저는 이 평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조치가 제대로 시행이 된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집값이 이 집값 폭락론자들 전망 완전히 반대로 갔지 않습니까? 급등과 폭등을 했어요. 이제 보수 언론의 주장이 맞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 보수 언론 주장처럼 집주인들이 버티게 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양도세 중과 조치를 무력화시켰어요. 엄청난 세금 혜택을 제공한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내세우는 가치 중에 최상위가 공정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한테 이런 엄청난 세금 혜택 베풀면서 공정성 운운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따끔한 질책을 한마디 하면서 제 결론 대신하고자 합니다.